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 한국으로 가다니 진짜 짜증나네. 여기 미국 특수부대 출신 군인이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발령을 받고 불만이 가득한 얼굴인데요. 평소 한국의 군대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 군인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잭 해리슨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일원입니다. 10년이 넘는 군 경력 동안 세계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번처럼 황당한 명령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동료들 몇몇이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는 건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브리핑 룸에서 명령을 받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팀원들의 얼굴에 쓰인 의문과 실망감이 똑똑히 보였어요. 마이크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었고 사라는 입술을 깨물며 불만을 참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상부의 결정사항이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길 바란다. 그리고 가게 되면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될 거니까 빠르게 적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대 아닌가? 저는 그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를 도와줘야 할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어쨌든 발령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선 준비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별로 인상 깊은 게 없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가 유명하다는 건 많은데 군사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죠. 하기사 군사력이 약하니 주한미군을 두고 있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검색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가보면 알게 될 테니까요. 출발 전날 밤 부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모두들 한국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차라리 유럽이나 중동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마이크가 한탄했죠. 사라도 동의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뭔가 가르쳐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고 도와준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자고. 그녀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이 발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14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 동안 내내 울적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이 훈련이 빨리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아보려긴 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뒤적거려 봤지만 군사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죠. 솔직히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군인이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경관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다. 그들에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의 자부심은 여전히 높았고 한국군을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느껴지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떨지 솔직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는 어차피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공항들과 비교하며 평가절하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요.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 꽤 훌륭하다는 점에서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큰 감흥은 없었어요. 이 정도야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짐을 찾고 나와 대기실로 향하는 동안 팀원들과 작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네. 마이크가 말했어요. 사라도 동의하며 그래도 우리나라만은 못해라고 덧붙였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우리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해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와 동료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우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죠. 천장까지 높이 뻗은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세련된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공항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게 정말 공항이야? 마이크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 공항보다 더 크고 깨끗해 보이는데 라고 했어요. 저 역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우리 셋 모두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한국 측 관계자인 김현우 씨가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반겼어요. 미국에서 오신 특수부대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이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와 이 공항 정말 크네 잠깐 둘러봐도 될까요? 김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시간이 충분합니다. 공항 구경하실 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천천히 공항 내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저게 뭐죠?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데 김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 저건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에요. 시간당 54,000개의 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마이크가 물었어요. 와, 정말요? 그렇게 많이요? 네, 맞아요. 김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개선하고 있죠. 우리는 계속 걸어가다가 갑자기 마이크가 뭔가를 발견하고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게 뭐예요? 기차 같은데? 김현우 씨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맞아요. 저건 공항 내 무인 셔틀 열차예요. 터미널 간 이동을 빠르게 해주죠. 사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자동으로 움직이나요? 네, 맞습니다. 김현우 씨가 대답했어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관도 있고요. 마이크가 놀라서 물었어요. 영화관이요? 공항에요? 맞습니다. 긴 대기 시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죠. 저건 병원 아닌가요? 공항 안에 병원이 있다니 너무 신기한데요. 이어진 질문에 김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저건 공항 내 의료센터예요.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나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여기서 진료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김현우 씨가 대답했어요. CT 스캐너, 엑스레이 기계, 심지어 작은 수술실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마이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시설을 실제로 사용한 적도 있나요? 김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얼마 전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여기서 응급처치를 받고 목숨을 건졌답니다. 그의 말에 이런 시설이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를 태우러 온 차를 기다리면서 저는 문득 이번 주한미군 발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군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졌죠. 우리가 우습게 봤던 이 나라에서 배울 것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군에 대한 특혜도 많다고 들었고요. 차에 오르면서 김현우 씨가 말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머물 관사로 가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그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귀찮은 임무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도전으로 느껴졌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행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수놓은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뉴욕이나 LA 못지않게 멋졌습니다. 우리는 관사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눈부신 도시 뒤에 숨겨진 한국의 군사력은 과연 어떨지, 내일 시작될 훈련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한국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한국군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깔끔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를 안내한 박중령은 유창한 영어로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군의 최신 기술과 장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한국군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처음 우리가 본 것은 한국군의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중령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시연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군의 통신 장비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시스템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고화질 영상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장비의 한계를 떠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군의 무인 정찰기를 보게 되었는데 작고 가벼워 보였지만 성능은 놀라웠어요. 이 드론은 2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박중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우리 군에도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야간 투시 능력과 열감지 센서의 정확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중령이 우리를 거대한 경납고로 안내했을 때 우리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그곳에는 현무5라고 불리는 미사일이 있었죠. 이 미사일은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것으로 정확도와 파괴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박중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미사일 기술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현무5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다중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정확도였습니다.
박중령은 이 미사일이 수미터 오차 범위 내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우리 군의 일부 미사일보다도 뛰어난 성능이었죠. 아니, 한국이 언제 이렇게 강력한 국사력을 갖춘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의 군사력을 우습게 여겼는데 말이에요. 현무5를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임이 분명했어요. 한국의 현무5를 직접 눈앞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와 정교한 디자인은 우리가 알던 어떤 미사일과도 달랐어요. 특히 현무5의 다중 탄도 시스템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번의 발사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니 이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이점이었죠. 한국은 도대체 언제 이렇게 고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된 걸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 기술진이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게도 그저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무5의 정확도와 사거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방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중령은 계속해서 한국군의 다른 첨단 장비들을 소개했습니다. 레이저 유도 포탄, 전자전 장비, 그리고 첨단 전투복들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전투복에 내장된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상황을 즉시 알려준다고 했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전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더군요. 그리고 한국군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군의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영어 실력도 훌륭했습니다. 한 장교는 중동 정세에 대해 나보다 더 상세히 알고 있었고 다른 장교는 최신 군사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죠. 오후에는 한국군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중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한국군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미국군보다 더 정밀하더군요. 그렇게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이틀 전 우리는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심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선도하는 나라였어요.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해 있었고요. 호텔 로비에서 동료들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한국군의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우리의 편견에 대한 반성과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현무5 미사일, 첨단 통신 시스템, 사이버 방어 능력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우리의 무지가 부끄러워졌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앞으로의 훈련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한국군의 훈련 방식, 전략, 그리고 그들의 군사, 철학까지 모두 새롭게 아마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이틀 만에 이렇게 크게 바뀐 저의 생각들을 정리하며 나는 앞으로의 훈련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경험이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기상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한국군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자부해왔지만 지난 이틀간의 경험으로 한국군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국 특수부대원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결의가 느껴졌어요. 박중령이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적인 훈련 일정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처음에 훈련은 극한의 체력 단련으로 시작됐습니다. 20km 행군을 시작으로 각종 장애물 코스와 전투 시뮬레이션이 이어졌어요. 놀라웠던 건 한국 군인들의 끈기와 인내심이었습니다. 힘든 훈련 중에도 그들의 얼굴에서는 포기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극기 훈련이라 불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추운 계곡물에 장시간 머무르며 정신력을 단련하는 훈련이었는데 한국 군인들은 마치 고통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임했어요. 저도 이 훈련에 참여했지만 20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 군인들은 1시간 넘게 물속에 있었죠.
어떻게 저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죠? 내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군 상사가 대답했어요. 우리에겐 이게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하는 거죠. 그의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겐 이 모든 게 국가를 위한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우리는 한국군의 전투식량을 먹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맛이 꽤 좋았어요. 미국 전투식량보다 훨씬 맛있어서 우리끼리 눈빛을 교환하는데 박중령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량 공급이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군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훈련은 더욱 강도 높았어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시가전 훈련이 이어졌고 우리는 한국군과 함께 팀을 이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팀워크와 전술 운용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의사소통 없이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모습은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결과임을 느낄 수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건물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던 중 내 동료 마이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보니 그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날카로운 금속 조각에 다리를 긁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몹시 당황했지만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군 의무병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 마이크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죠. 대퇴부 근육 손상입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잠시 주춤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응급처치 후 훈련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즉시 현장에 이동식 의료 장비를 가져왔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마치 작은 이동식 수술실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전장용 응급 의료 시스템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치료할 수 있어요. 박중령이 설명했어요. 의료진은 신속하게 마이크의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술은 우리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레이저를 이용한 지혈장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붕대, 그리고 나노 기술을 적용한 항생제 주사까지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한 거예요. 전장에서의 신속한 치료와 복귀를 목표로 만들어졌죠. 한 군의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치료하는 것을 넘어 군인들이 최대한 빨리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이크의 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쉬는 게 좋겠습니다. 군의관의 말에 마이크는 오히려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군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첨단 의료기술과 신속한 대응 능력은 정말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동시에 그들의 배려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였지만 그들은 우리를 자신들이 동료처럼 대하며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었으니까요. 한국군의 강인한 정신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그들의 발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군에 대한 그 모든 오만한 생각들이 이제는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군도 한국군처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각자 느낀 한국 훈련 정보들도 공유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현무5 미사일이었죠. 그 미사일을 보며 느꼈던 경외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도 저런 기술을 개발해야 해. 저는 중얼거렸고 옆자리의 마이크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군사훈련을 넘어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무시했던 한국은 사실 많은 면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필승 정신이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박힌 철학이었죠. 우리도 저런 정신이 필요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가짐 말이야. 한국군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 사라가 말했죠.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현대 전쟁에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테니까.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이미 미래 전장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마이크가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의료기술도 잊지 말자고. 내가 직접 경험해봤지만 그들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전장에서 신속하게 부상병을 치료하고 복귀시킬 수 있다니. 그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군의 의료기술은 우리 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군과 한국군과의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어. 그리고 미국에서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겠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직접 보고 느끼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으니까. 그의 제안에 우리 모두 동의했어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군대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다들 들은 거죠.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고 한국군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것, 특히 한국군의 기술력과 정신력은 우리 군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부로 향하는 길,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 정신, 그리고 열정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더 강한 군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군과 협력하여 주한미군으로 주둔하는 동안 우리 특수부대 동료들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이 값진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한국. 저는 계속 앞으로도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력에서 느낄 무궁무진한 것들을 기대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을 배워야 한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선생님, 인종차별을 하는 건가요?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어요. 여기, 미국의 한 학교 교무실 중국인 학부모들이 몰려와 선생님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선생님이 어떤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항의하는 거라는데요. 이 선생님은 중국인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한국인에 대한 교육을 했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브라운이에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중학교 교사고 한국 덕분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국분들께 공유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맛본 기적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피곤해서 소파에 뻗어버렸죠. TV 채널을 무심코 돌리다가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조니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다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제 눈은 점점 커져갔죠. 특수부대 저격수, 의사, 그리고 우주비행사가 되었다니? 한 사람의 이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인생을 한 3번을 살아낸 엄청난 사람이구나, 천재인가? 했는데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조니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해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한 아버지가 허공에 총을 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당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겪었다더라고요. 학창시절에는 정체성 혼란으로 힘들어했대요. 이민 2세로서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 부족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무도회에도 참석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학교의 많은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 소외감, 자신감 부족. 제 속을 썩여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운 아이들이 학교에 많거든요. 대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국 뿌리를 잊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죠. 다큐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 조니김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조니김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의 인터뷰들을 보면서 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의 생각이 인상 깊었죠. 조니김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제게는 특별한 힘이 되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며 겪은 경험들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만들어줬죠. 이제는 그것이 제 강점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학교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다양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죠. 다음 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 결심했어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조니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요.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과연 아이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특히 제이크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조니김과 다를 바 없는 어찌 보면 좀 더 힘든 환경의 아이거든요. 제 마음이 가장 많이 쓰이는 친구입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한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제이크가 눈에 띄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제가 말을 꺼내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죠. 혹시 조니김이라는 사람을 알아?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제이크의 눈빛이 살짝 변하는 걸 봤어요. 관심이 생긴 걸까요? 조니김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야.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 그렇게 저는 조니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의 부모님이 198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는 걸 말해줬죠. 아이들에게 조니김의 아버지가 주류 판매점에서 일주일에 6일씩 일하셨다는 것,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다는 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엔 조니김의 어려웠던 학창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아이였는지,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이들에게 들려줬죠. 많은 아이들이 놀라는 눈치가 보였죠. 점점 더 아이들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니김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설명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해 네이비실이 된 과정, 또 100번이 넘는 전투에 참여해 은성 훈장과 동성 훈장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했죠. 아이들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야기,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된 과정도 들려줬어요. 마지막으로 나사에 지원해서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주비행사가 된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에서는 교실이 술렁이었어요. 처음 조니김의 이야기를 접했던 저처럼 쉽사리 믿기 힘든 눈치였죠. 아이들에게 조니김이 이룬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강조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걸 조니김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죠. 아이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처음엔 무표정하게 듣던 아이들도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더라고요. 특히 제이크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평소엔 무관심한 표정이었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거든요. 조니김의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그날 이후 우리 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이크의 변화가 눈에 띄었죠. 예전엔 수업 시간에 늘 잠만 자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가끔 고개를 들고 제 이야기를 듣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이크는 문제아였어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숙제도 거의 안 해오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제이크를 따로 불렀어요. 제이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이크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왠지 조니김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너 요 근래 나를 가장 반짝이며 봤을 때가 언젠지 알아?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니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유일하게 안 졸고 나를 쳐다보던데. 혹시 그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게 있었니? 제이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그 사람도 어릴 때 저랑 비슷했다고 해서 호기심이 좀 갔던 것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이크가 조니김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변화에 싹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 맞아. 조니김도 너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 하지만 그는 그걸 극복하고 대단한 사람이 됐지. 처음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나도 놀랐어. 제이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조니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이야기, 학창시절에 왕따였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냈는지. 제이크,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잘 알아. 내 아버지가 술 문제로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 혼자 너희 3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걸 봤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제이크, 조니김도 너와 비슷한 상황이었어. 그의 아버지도 폭력적이었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지. 학교에선 왕따였고 자신감도 없었대.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봐, 지금은 우주비행사가 되었잖아. 난 너가 조니김과 닮은 것 같아, 제이크. 내 안에도 그와 같은 힘이 있다고 믿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넌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가진 잠재력은 정말 대단해. 난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 조니김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힘들 때마다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거고 널 응원하고 있어.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자. 어떤 게 필요하든 말해줘.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움을 줄게. 제이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봤죠.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이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도 더 자주 하고 쉬는 시간에도 종종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엔 제이크가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이크가 숙제를 해왔더라고요. 비록 모든 문제를 다 풀진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보였어요. 저는 정말 기뻤죠. 제이크 정말 잘했어.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제이크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죠. 제이크도 변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 제이크가 다른 아이와 싸워서 교무실에 불려갔거든요. 저는 얼른 달려갔죠. 제이크 무슨 일이야? 제이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내가 화가 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그제서야 제이크가 입을 열었어요. 알고 보니 다른 아이가 제이크의 가정 형편을 놀렸던 거예요. 저는 제이크의 손을 잡았죠. 제이크, 내가 얼마나 화났을지 이해해. 하지만 폭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조니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는 폭력 대신 자기 개발을 선택했어. 제이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제이크를 꼭 안아주었죠. 넌 혼자가 아니야, 제이크. 난 항상 내 편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그 일 이후로 제이크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다른 아이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문제가 있긴 했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이크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도 조니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제이크. 넌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 조니김도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 노력한 결과야. 제이크의 눈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렇게 제이크와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됐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저는 믿었어요. 제이크가 그리고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고요. 조니김의 이야기가 그 씨앗이 되어줬죠. 이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정말 기대됐어요. 제이크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처음엔 조금씩 그러다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제이크가 수업 시간에 손을 들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제이크가 수업에 참여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는 얼른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제이크. 정말 좋은 질문이야. 그날 이후로 제이크는 수업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질문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때로는 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노력은 달라진 성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제이크가 시험 결과를 받고 환하게 웃는 걸 봤죠. C를 받았더라고요. 예전에 F에서 많이 올랐죠. 아니, 옳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백지를 제출했었거든요. 제이크 정말 대단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조니김도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갔을 거야. 제이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 군대에서 장교를 하고 싶어요. 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제이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봤죠. 제이크의 변화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제이크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더 엄청난 변화를 보였어요. 해서 뭐가 달라져 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제이크를 보며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에밀리라는 여학생이었어요. 편모 가정에서 자라며 항상 위축돼 있던 아이였죠. 어느 날 에밀리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제이크처럼 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사실 공부를 그동안 제대로 안 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말했죠. 에밀리, 넌 이미 첫걸음을 뗐어. 변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시작이야. 이제 조금씩 노력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에밀리도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조용하던 교실이 이제는 질문과 토론으로 활기차졌죠.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려 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니김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줬어요. 조니김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 그래서 지금의 위대한 사람이 된 거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점점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어요. 학교 폭력 문제도 줄어들었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반 얘기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브라운 선생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 안에 있던 잠재력을 깨운 것뿐이에요. 존익임의 이야기가 그 계기가 됐죠. 교장 선생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의아해하셨는데 웃어넘겼습니다. 제대로 한 학기를 잘 맞춰보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꼭 건의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 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성적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태도, 서로를 대하는 모습까지 가장 말썽쟁이였던 우리 반 아이들의 모든 게 변했죠.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브라운 선생 정말 대단해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군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때 얼핏 말했던 존이, 그 사람은 대체 뭐예요? 저는 존익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고 변화했는지 설명했죠. 교장 선생님은 깊은 감명을 받으신 듯 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건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반 아이들에게도 들려주면 어떨까요? 아니, 전교생에게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 반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존익임의 이야기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기쁘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이 다 모이는 자리를 가급적 빠르게 가지자고 하셨어요. 저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 이번 시도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교장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셨죠. 물론이에요, 브라운 선생. 당신이 만들어낸 변화를 봤잖아요. 이건 우리 학교 전체에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전교생 대상 특별 강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존익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 반 아이들이 자신들의 변화 경험을 나누는 식으로요. 준비 과정에서 제이크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나누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고마워, 제이크. 내 이야기가 다른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드디어 강연 당일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요. 그의 이름은 존익임입니다. 존익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강당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죠.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제이크가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또렷해졌죠. 저는 공부도 못하고 싸움만 하는 문제아였어요. 하지만 존익임의 이야기를 듣고 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은 미군에 가서 장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냥저냥 살다가 이대로 죽겠지 하던 제가 이제는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이크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당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아이들의 눈에선 눈물이 고이는 것도 보였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변하고 싶어요. 저도 꿈을 가져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며칠 후 교장실로 불려갔거든요. 들어가 보니 몇몇 학부모님들이 계셨어요. 대부분 중국계 학부모님들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하필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한 어머님이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학부모님, 존익임의 이야기는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의 성공 비결은 인종이 아니라 끈기와 노력이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진정을 하지 않더군요. 이번엔 다른 아버님이 가세했어요. 우리 문화에도 자랑스러운 이민자들이 많아요. 왜 하필 한국인이어야 하죠? 아이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하다니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군요.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이런 편파적인 교육을 그냥 둘 순 없어요. 상부에 알리겠습니다.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이때 교장 선생님이 나서셨어요. 여러분, 잠시만 들어주세요. 존익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죠. 교장 선생님은 이어서 우리 반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성적이 오르고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입니다.
인종을 떠나 모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한 학부모님이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배경의 성공 스토리도 들려주면 좋겠네요. 교장 선생님은 기쁘게 동의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존이김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소동이 있었지만 우리 학교의 변화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제이크와 에밀리, 우리 반을 넘어 이젠 학교 전체로 퍼졌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 수업 시간의 열정적인 토론, 쉬는 시간에 서로를 돕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새로워졌죠. 특히 제이크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그는 학교의 모범생이 되었고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스스로 남들을 돕고자 하는 시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이크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더군요. 선생님, 제가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돕는 동아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제이크의 눈이 반짝였어요. 공부를 도와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제가 선생님께 받은 도움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이크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거든요. 제이크의 동아리는 금세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서로 돕는 문화가 학교 전체로 퍼져갔죠. 성적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폭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제이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멋지게 대학에 진학했고 ROTC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대학 학비도 지원받고 졸업 후엔 장교로 인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온 학교가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제이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꿈꾸던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군사훈련도 받고 졸업하면 장교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의무병가를 지원해서 군의관이 되고 싶어요. 존이김처럼요. 제이크의 성공 소식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어요. 제이크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갔죠.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존이김의 이야기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한 거죠. 이제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제게 이런 보람을 느끼게 해준 존이김, 그리고 그의 뿌리인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 또 학교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 메일 보내겠습니다. 다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